내가 가진 200억 이제 너희는 단 한 푼도 못 본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72세죠. 오늘 제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믿어지세요? 허름한 시골 할머니 같은 저한테서 200억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자식들 얼굴을 보세요. 눈이 동그래져서는 입을 벌리고 있어요. 어머니, 뭔 소리를 하세요? 큰아들 준호가 당황해서 물어보네요. 며느리 순이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둘째 민호는 벌벌 떨고 있고요. 막내딸 미영이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결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거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드릴게요. 영숙 어머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요?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세 자식을 키워야 했거든요.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손님들 잔소리 들어가며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 살았어요. 자식들 학비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겨울에는 연탄불 하나로 버텼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없이 지냈어요. 그래도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운이 따랐나 봐요. 제가 살던 동네에 대형 개발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모은 돈과 땅 보상금을 합치니까 200억이 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갑자기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엔 좋았죠. 효심이 늘었나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대화를 들어보니까 다 돈 이야기예요. 큰아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고 둘째는 집 살 돈을 달라고 하고요. 막내마저 아이들 교육비가 부족하다며 손을 내밀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유언장은 쓰셨어요? 어느 날 큰며느리 순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얼굴색이 변하는 걸 보고는 황급히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눈빛이 다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과연 누가 진짜로 저를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마치 거지 같은 행색으로요.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큰아들 부부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더라고요. 둘째는 불안해하면서 계속 돈 이야기만 했어요. 막내딸만이 그래도 저를 챙겨줬죠. 하지만 며칠 전에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됐어요. 막내딸이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 옛 연인이었어요. 30년 전에 헤어진 박철수라는 남자요. 당시에 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남편이 아팠을 때 철수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우리 사이에 감정이 생겼던 거죠. 하지만 결국 헤어졌어요. 저는 가정을 지켜야 했고 철수는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막내딸과 만나는 거죠? 뭔가 수상해요. 아주 이상해요. 오늘 제가 이런 선언을 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준호가 다시 물어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농담? 내가 언제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에요. 과연 누가 돈이 아닌 저 자신을 사랑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자식들 표정을 보세요. 당황과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어요. 특히 큰며느리 순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마 머릿속으로는 벌써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 나이에 뭘 더 포장하겠어요.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거죠. 그날 밤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부부가 제일 먼저 움직였죠. 다음 날 아침 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세요?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속마음은 뻔해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몰아가려는 거죠. 난 멀쩡하다. 너희들이 이상한 거지.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야, 누가 치매라고 그래?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순이가 살살 달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검진차 가보시라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 뻔해요. 오후에는 둘째 민호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서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20억이나 돼요. 20억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놈이 언제부터 그런 큰 사업을 했다는 거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민호가 울먹거리면서 말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연기로 보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데?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돈으로 빚을 갚으면 되잖아요. 200억이면 충분하죠. 역시나 돈 이야기네요. 자기 엄마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돈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사업한다고 할 때 말렸지. 그때는 안 들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떠넘기려고? 엄마 제발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민호가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이런 일이 몇 번째인지 몰라요.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봐라. 민호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가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엄마가 돈을 그렇게 아끼시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협박이에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저녁에는 막내딸 미영이가 왔어요. 그나마 이 아이가 제일 착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들이 너무 심하게 굴었다면서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미영이는 그래도 다르네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누구한테 연락 기다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영이가 당황하면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미영이가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지만 뭔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들어오더니 급하게 가겠다고 하네요.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아이들 봐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하지만 뒤에서 보니까 아이들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어디 가는 거죠? 다음 날 아침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큰며느리 순이가 몰래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말이죠. 돌아와서 보니까 서류 뭉치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재산 관련 서류들을 뒤진 거예요. 이 나쁜 년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순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뭘 뒤진 거야? 저는 집에 있는데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너 정말 못된 년이구나. 시어머니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정말.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미영이에요. 저녁에 또 왔는데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엄마, 혹시 과거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 적이 있으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미영이의 눈빛이 이상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너 혹시 누구한테 들은 얘기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냥 문득 궁금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누군가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 과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밤에 혼자 생각해 보니까 무서워져요. 자식들이 하나둘씩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큰아들 부부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고 둘째는 빚 때문에 미쳐가고 있어요. 막내딸까지 뭔가 숨기고 있고요. 정말 이 집안이 어떻게 된 거죠?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과연 누가 진짜 제 편인지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큰아들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200억을 안 준다니 그게 말이 돼요.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와요. 이제는 아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니. 엄마 혼자서 그 돈을 다 쓸 수 있어요. 우리한테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고요? 언제부터 제 돈이 당연히 자식들 것이 됐나요? 준호야, 내가 그동안 나한테 뭘 해줬니? 명절에도 안 오던 놈이 돈 냄새 맡고 와서는 당연하다고? 준호가 얼굴을 붉히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그 돈 가지고 뭘 할 거예요? 관 속에 가져갈 건가요? 그래, 가져갈 수도 있지. 너희들 주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러자 준호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요양원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요양원이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누구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엄마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시니까 우리가 결정해야죠. 이 놈이 완전히 미쳤어요.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이려고 해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준호가 나가면서 던진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엄마.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예요. 협박이에요. 친아들이 친어머니를 협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둘째 민호가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엄마,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이야? 빚쟁이들이 엄마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해요. 뭐라고요? 제 집을 담보로 잡는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보증을 서줬다고? 엄마 도장을 몰래 찍었어요. 미안해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담보를 잡혔다니요. 너 이 나쁜 놈아.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민호를 때렸어요. 72살 할머니가 아들을 때리다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당장 해결해. 안 그러면 정말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민호가 울면서 나갔어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미영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왔거든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박철수였어요. 30년 전에 헤어진 그 남자가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영수가 오랜만이야. 철수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너 여기 왜 왔어? 미영이가 불러서 왔어. 미영이가 왜 철수를 불렀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엄마, 저희끼리 할 얘기가 있어요. 미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해요. 뭔가 중대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데? 철수가 나서서 말하더라고요. 영수가 사실은 말이야. 미영이가 내 딸일 수도 있어. 무슨 소리예요? 미영이가 철수의 딸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미영이는 내 딸이야. 그때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한 번 있었잖아. 그리고 몇 달 후에 미영이가 태어났고.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시기가 맞아요. 정말 미영이가 철수의 딸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영이는 내 남편의 딸이야.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요. 당시에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남편이 아팠고 철수가 도와주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이에 감정이 생겼어요. 미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오빠들과 왜 이렇게 다른지. 맞아요. 미영이는 정말 오빠들과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혹시 정말로 DNA 검사를 해보자. 철수가 제안했어요. 그러면 확실해질 거야. 저는 무서워졌어요. 만약 정말로 미영이가 철수의 딸이라면 그동안 저는 거짓말을 하며 살아온 거예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미영이가 먼저 연락을 했어.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면서 도움을 요청했거든. 미영이가 철수에게 연락을 했다고요? 언제부터 연락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아이도 오랫동안 의문을 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결론을 내렸는데? 엄마가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오빠들이 너무 심하게 구니까요. 미영이는 여전히 제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혈연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철수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영수가 사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어. 너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나한테 연락했거든. 뭐라고? 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더라. 그래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준호와 민호가 철수에게까지 연락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놈들이 어떻게 너를 알고 있는 거야? 조사를 했나 봐. 내 과거를 다 뒤져서 나를 찾아낸 거지. 그리고는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식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해 이런 짓까지 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당연히 거절했지. 하지만 그놈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위험해요. 오빠들이 정말로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200억 때문에 친어머니를 해치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맞서 싸울 거예요. 철수야 고마워. 그리고 미영아, 내가 누구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넌 내 딸이야. 미영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이 순간만큼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흘 후 제 예상이 현실이 됐어요. 준호와 민호가 함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낯선 남자 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누구야 이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엄마. 준호가 뻔뻔하게 대답해요. 의사라고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의사까지 데려온 거예요. 김영숙 어르신이시죠? 저는 정신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키 큰 남자가 친절한 척 말을 걸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가워요. 정신과? 나 정신병자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민호가 달래듯 말해요. 하지만 속셈이 뻔해요. 검사? 무슨 검사? 나 멀쩡하다고.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나섰어요. 어르신,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200억이라는 거액을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역시나 돈 이야기네요.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내 돈 내가 관리하는데 왜 무리야? 어르신의 자녀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혹시 사기꾼들에게 속을 수도 있고요. 사기꾼이라고요? 정작 사기치는 건 내 자식들인데 말이에요. 나가. 모두 다 나가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더 의심받아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아요. 강제로 저를 진정시키려는 거예요. 노아, 내 아들 맞아?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이상해지셨으니까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이상해졌다고요? 자기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이상해진 건데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미영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는 철수가 따라왔어요. 오빠들 뭐 하는 거예요? 미영아, 너는 빠져.
이건 우리 일이야. 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해요.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요? 미영이가 따지듯 말하자 의사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어르신, 정신병원이 아니라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가짜 의사예요. 철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뭐라고? 준호가 놀라서 물어봐요. 내가 확인해 봤어. 이승호라는 정신과 의사는 없어. 너희가 돈 주고 고용한 사기꾼들이지. 가짜 의사라고요? 자식들이 가짜 의사까지 고용해서 저를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이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줘요. 괜찮아,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제 친자식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속이려고 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나가라. 모두 다 나가. 가짜 의사들이 황급히 나갔어요. 아마 신분이 들통난 게 무서웠나 봐요. 그런데 준호와 민호는 가지 않더라고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더 이상 할 말 없어. 200억 진짜 안 주실 거예요. 여전히 돈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가짜 의사까지 고용한 걸 들켰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안 줘. 절대 안 줘.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라고요?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너희들이 뭘 해도 소용없어. 이미 다 준비해뒀거든. 저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뭘 준비했다고요? 민호가 불안해하며 물어봐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엄마, 설마 재산을 다른 데 넘기신 건 아니죠? 준호가 급해하며 물어봐요. 표정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수도 있지.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을 놀라게 하고 싶었어요. 안 돼요. 그 돈은 우리 거예요. 민호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누가 너희 돈이라고 그랬어?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가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상속? 너희 같은 놈들한테 상속해 줄 게 뭐가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그때 준호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각오하고 할게요. 뭘 한다고? 엄마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서라도 재산을 지킬 거예요. 정신 이상자로 만든다고요? 이 놈들이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미쳤구나. 미친 건 엄마예요. 200억을 혼자 가지려고 하시니까. 준호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미영이가 나섰어요. 오빠들 그만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너는 빠져, 미영아. 이건 진짜 자식들 일이야. 저도 진짜 자식이에요. 미영이가 울면서 말해요. 하지만 준호가 비웃더라고요. 너는 아빠 자식도 아닐 수 있는데. 뭐라고요? 엄마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상속권도 없어. 미영이가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았어요. 준호가 너무 잔인한 말을 했어요. 준호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사실이잖아요. DNA 검사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철수가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이 자식들아, 너희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은 누구길래 참견해요. 나는 미영이 친아버지야. 철수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준호가 놀라서 물어봐요. 30년 전에 내 어머니와 사랑했어. 그때 미영이가 생겼고,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철수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철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숨길 필요 없어, 영수가. 이 자식들이 너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데.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정말 저는 오빠들과 다른 아버지 자식이에요. 그래도 넌 내 딸이야, 미영아. 저는 미영이를 꼭 안아줬어요. 혈연관계가 어떻든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하지만 준호와 민호는 더욱 흥분했어요. 그럼 200억은 우리 둘이서 나눠 가지면 되겠네요. 미영이는 상속권이 없으니까 여전히 돈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의 과거가 드러났는데도 돈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너희들 말 다 들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뭘 끝내요? 200억 말이야. 사실은 이미 없어. 뭐라고요?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3년 전에 이미 다 기부했어. 익명으로 말이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자식들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은행 잔고 확인해 봤는데 그건 생활비야. 진짜 돈은 이미 없어. 준호와 민호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이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은 조용해졌어요. 준호와 민호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요. 아마 포기했나 봐요. 미영이만 매일 찾아와서 저를 돌봐줘요. 철수도 가끔 와서 도와줘요. 엄마, 정말 돈을 다 기부하신 거예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아니야. 거짓말이었어. 그럼 200억이 아직 있어요? 있긴 하지. 하지만 너희들 줄 생각은 없어. 미영이가 씁쓸하게 웃어요. 전 상관없어요. 돈보다는 엄마가 더 소중하거든요. 이 아이는 정말 다르네요. 혈연관계가 어떻든 진짜 제 딸 같아요. 미영아, 내가 철수 딸인지 정말 알고 싶어.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미영이를 꼭 안아줬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 오빠들한테는 정말 안 주실 거예요. 안 줘. 절대 안 줘.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200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진짜 기부할까 생각 중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미영이가 환하게 웃어요. 하지만 일부는 너한테 줄게. 내가 제일 착하니까. 전 괜찮아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 아이는 정말 욕심이 없어요. 오빠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날 저녁에 철수가 찾아왔어요. 영수가, 미영이랑 DNA 검사 결과 나왔어. 그래? 어떻게 나왔는데? 미영이는 내 딸이 맞아.
역시나 그렇구나 싶었어요. 어쩐지 미영이가 다른 애들과 달라 보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난 미영이를 인정하고 싶어. 30년 늦었지만 말이야. 미영이가 알고 있어? 아직 말 안 했어. 내가 먼저 말해줘. 저는 고민이 됐어요. 미영이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다음날 미영이가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미영아,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넌 정말 철수 딸이야. 미영이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예요. 고마워, 미영아. 하지만 친아버지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럴까? 철수한테 연락해 볼게. 이렇게 해서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미영이는 제 남편의 딸이 아니라 철수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딸이에요. 준호와 민호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저는 결국 200억 중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 거예요. 미영이한테는 10억 정도 줄 생각이고요. 엄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해 주니까 주는 거야. 감사해요, 엄마. 이제 저는 홀가분해요. 돈 때문에 고민할 일도 없고 거짓된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나머지 인생은 조용히 살 거예요. 미영이와 철수가 가끔 찾아와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고 하더니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 자식들도 200억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달랐어요.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혈연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고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어요. 72살에 이런 깨달음을 얻다니 인생이 참 신기해요. 앞으로는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낼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미영이와 시간 보내면서 말이에요. 돈은 결국 생전에 써야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관 속에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준호와 민호가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돈의 노예도 아니고 자식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살면 돼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리고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영숙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아참!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